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강사 이재희입니다. 농지과학교실은 자연현상에 대한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식과 함께 과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학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제공합니다. 지금 평면도형,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사각형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결정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결정 조건이란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 도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는지 평행사변형을 판단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평행사변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도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오늘 동영상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은 논정 기하 54번째 증명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오늘 살펴볼 평행사변형의 결정 조건이란 말 그대로 어떤 주어진 도형이 평행사변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도형의 조건을 말합니다. 도형이 이러이러함으로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결정 조건은 7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평행사변형의 정의입니다.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이러이러하면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의미이므로 당연히 평행사변형의 결정 조건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평행사변형의 성질 3가지를 살펴봅니다. 이 성질은 평행사변형이면 가지는 도형의 성질로 P이면 Q이다. 평행사변형이면 이러한 성질을 가진다 라는 명제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이 명제는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제에 역명제도 참여되면 이 명제는 필요 충분 조건 또는 동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Q이면 P이다. 도형의 성질이 성립하면 그 도형은 평행사변형이다가 성립하므로 평행사변형의 성립 조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도형의 성질을 살펴보면 마주보는 두 상의 대각의 크기가 같으면 대각의 크기가 같다가 성질이 되고 대각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주보는 두 상의 대변의 길이가 같은 것이 평행사변형의 성질인데 마주보는 두 상의 대변의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각각의 대각선은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한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평행사변형의 성질이죠. 그런데 역명제가 되면 각각의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하게 되면 그 도형은 평행사변형이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한다는 것은 서로를 2등분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P이면 Q이다. 이러이러하면 평행사변형이다 하는 형식으로 평행사변형이 되는 명제 3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한 상의 대변이 평행이고 그 길이가 같은 경우에 그 도형은 평행사변형이 되겠습니다. 5번째 결정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은 사각형에서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도형은 평행사변형이 되겠습니다. 6번째 결정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각형에서 꼭지점을 지나며 대각선의 평행선이 만드는 도형도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평행사변형을 작도하는 한 가지 경우가 되겠죠. 물론 평행사변형을 만드는 도형의 조건은 더 있을 수가 있지만 오늘 살펴보는 7가지 정도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기하 문제를 해결하거나 과학을 공부할 때 공간이나 개의 형태를 평행사변형으로 규정하는 데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필요한 증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정 조건,
평행사변형의 정의입니다. 평행사변형은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인 사각형으로 정의합니다. 그림처럼 네 변이 있는 사각형 ABCD가 주어져 있으면 파란색 변이 마주보는 변이고 빨간색 변도 마주보는 변이므로 사각형에선 마주보는 변을 두 쌍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두 쌍의 마주보는 변이 평행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그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하여 다른 사각형과 구분하는 것이죠. 이것이 평행사변형의 정의이고 평행사변형을 판단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문자식으로 표현하면 선분이죠. 변 AD와 변 BC가 평행이고 선분 AD와 선분 BC가 평행이고 동시에 함께 성립하여야 하는 것이죠. 변 AB와 변 DC도 평행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결정 조건, 평행사변형의 첫 번째 성질로 명제로 표현해보면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가 됩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그림처럼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인 평행사변형 ABCD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각형에 있는 4개의 내각 중에서 마주보는 각을 대각이라고 하는데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은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행사변형이면 대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이죠. 녹색 각끼리 크기가 같고 노란색 각끼리 크기가 같다는 것입니다. 문자식으로 표현하면 각 ABC와 각 ADC가 같고 동시에 각 BAD와 각 BCD가 같습니다. 내용이 이해가 되었으면 이 명제를 증명하겠습니다. 그림처럼 평행사변형 ABCD가 주어져 있습니다. 각이 같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평행선을 지나는 직선의 억각과 동위각이 같다는 성질과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 B와 D를 잇는 대각선을 보조선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면 주황색 각은 평행인 변 AD와 BC의 억각이므로 그 크기가 같습니다. 또 보라색 각은 평행인 변 AB와 DC의 억각이므로 그 크기가 또한 같습니다. 그러면 각 ABC는 보라색 각과 주황색 각을 더한 것과 크기가 같고 각 ADC도 주황색 각과 보라색 각을 더한 것과 같으므로 같은 것은 같아서 각 ABC와 각 ADC가 같은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또 각 BAD와 각 BCD가 같은 것은 대각선 AC를 보조선으로 작동하고 노란색 억각과 파란색 억각을 구해서 같은 것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잘 이해가 되었죠? 이번엔 역명제,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 되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결정 조건이 되겠죠. 그림처럼 주어진 사각형 ABCD에서 명제의 조건에 따라서 두 쌍의 대각 A와 C의 크기가 노란색으로 같고 B와 D의 크기도 녹색으로 같습니다. 그러면 사각형 ABCD는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것이죠. 평행사변형 결정 조건 또는 판단 조건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은 정의에 따라서 두 쌍의 대변이 평행이라는 것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증명 방법이 이해가 되었으므로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증명 49에 의해서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사직각, 내직각이죠. 내직각 2파인 것을 압니다. 그러면 두 개의 노란색 각과 두 개의 녹색 각을 더하면 2파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한 개의 노란색 각과 녹색 각을 더하면 평각인 이직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클리드의 평행선 공리에 따라서 세 직선이 만날 때 같은 쪽 내각의 합이 이직각이면 두 직선이 평행이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사각형의 대변 선분 AD와 선분 BC가 평행이 되고 선분 AB와 선분 DC도 평행이 되므로 평행사변형 정의에 따라서 주어진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각의 합이 이직각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평행사변형이라는 판단은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클리드의 공리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세 번째 결정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결정 조건은 평행사변형의 두 번째 성질인데 명제로 표현하면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크기가 같다가 됩니다. 첫 번째 성질은 대각의 크기가 같은 것이었는데 두 번째 성질은 대변의 크기가 같다는 것입니다. 변이 같은 것이죠. 그림으로 설명하면 그림처럼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인 사각형, 평행사변형 ABCD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살피는 것이죠. 사각형에 있는 4개의 변 중에서 마주보는 변을 대변이라고 하는데 평행사변형은 평행인 두 쌍의 대변의 크기가 같은 성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림에서 평행인 파란색 변끼리 크기가 같고 평행인 빨간색 변끼리 크기가 같다는 것입니다. 문자식으로 표현하면 변 AD와 변 BC가 같고 동시에 변 AB와 변 DC가 같습니다. 둘 다 성립하여야 하는 것이죠. 내용이 이해가 되었으면 이 명제도 증명하겠습니다. 증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을 증명하므로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림처럼 평행사변형 ABCD가 주어져 있습니다. 두 쌍의 대변이 평행이죠.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B와 D를 잇는 대각선을 보조선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삼각형 ABD와 CDB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각선은 평행인 두 대변을 지나고 있으므로 각각의 평행선에 대해서 억각이 같습니다. 그러면서 평행선 AD와 BC에 대해서는 억각 ADB와 CBD가 같습니다. 또 평행선 AB와 DC에 대해서는 억각 ABD와 각 CDB가 같습니다. 그리고 대각선 BD는 공통이므로 두 삼각형 ABD와 CDB는 ASA 합동이 됩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따라서 대응하는 변인 평행인 변 AD와 BC가 같습니다. 또 다른 대응하는 변인 평행인 변 AB와 DC가 같아서 명제를 증명하게 됩니다. 평행인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이죠. 잘 이해가 되었나요? 평행사변형에서는 평행인 변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영명제를 증명하여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을 증명하겠습니다. 영명제는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 조건이죠.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길이가 같은 두 선분이 여러 가지 위치로 놓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선분의 끝을 연결하면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각형은 연결한 선분의 길이도 같은 사각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길이가 같은 변끼리 평행이 되어서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것이 증명할 명제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었죠? 사각형에서 두 대변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행사변형을 판단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증명을 해보면
그림처럼 명제의 조건에 따라서 두 쌍의 대변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변이 평행인 것을 보이기 위해 억각이나 동의각의 크기가 같은 것을 이용하려고 하고, 각이 같은 것은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먼저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 대각선 BD를 보조선으로 작도합니다. 그러면 삼각형 ABD와 삼각형 CDB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삼각형에서 두 변은 조건에 의해 크기가 같고 대각선이 공통이므로 두 삼각형은 SSS 합동이 됩니다. 그러면 대응하는 각인 각 ADB와 각 CBD가 크기가 같은데 이 두 각은 변 AD와 BC에 대해서 억각의 위치에 있으므로 두 변은 평행이 됩니다. 이해가 되었나요? 이 성질에 대해서는 증명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대응하는 각인 각 ABD와 각 CDB의 크기도 같은데 이 두 각은 변 AB와 DC에 대해서 억각의 위치에 있으므로 또한 두 변은 평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각형 ABCD에서 마주보는 변인 AD와 BC가 같고 동시에 AB와 DC가 같으면 조건이죠. 그러면 그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결정 조건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이해가 되었죠? 이번엔 평행사변형의 세 번째 성질이 성립하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세 번째 성질을 명제로 나타내면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두 쌍의 대변이 평행인 평행사변형 ABCD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두 대각선 BD와 AC를 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하면 교점 O는 각 대각선의 중점이 되어서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문자식으로 표현하면 선분 OA와 선분 OC가 같고 또한 선분 OB와 선분 OD가 같다는 것입니다. 증명할 내용이 이해가 되었죠? 이 증명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번에도 길이가 같은 것은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길이가 같은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 변을 포함하는 삼각형으로 삼각형 AOD와 삼각형 COB를 보조 도형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그 합동 조건을 구하기 위해서 평행인 변의 억각을 찾아보면 평행인 변 AD와 BC에 대해서는 대각선 BD가 각 ADB와 각 CBD를 억각으로 크기가 같게 만들고 다른 대각선 AC는 각 CAD와 각 ACB를 억각으로 같게 만듭니다. 그리고 평행인 변 AD와 BC는 앞에서 증명한 평행사변형의 성질 2에 의해서 그 크기가 같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므로 두 삼각형은 ASA 합동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하는 변인 OA와 OC가 같고 OB와 OD의 크기가 같은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 과정이 잘 이해가 되었죠? 이번엔 이 명제의 역명제를 증명하여 이등분하는 두 선분이 평행사변형을 만드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역명제를 문장으로 표현하면 사각형의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사각형은 서로를 이등분하는 것이죠. 평행사변형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이 명제의 내용은 중점이 만나는 두 선분의 경계, 끝점이 만드는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와 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주어진 사각형 ABCD에서 두 대각선 AC와 BD가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등분하는 것이죠. 길이가 같은 것이죠. 이등분하면 달리 표현해서 두 선분의 중점이 서로 만나면 그 사각형의 두 대비는 평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되죠. 지금부터 이 명제를 증명하겠습니다. 그림처럼 선분 AC의 중점과 선분 BD의 중점을 만나게 하고 끝점을 이으면 명제의 조건에 맞는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사각형 ABCD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평행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동위각과 억각이 같은 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또 두 각이 같은 것은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하려고 하므로 먼저 합동 조건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선분의 교점을 O라고 하면 주어진 도형 조건을 포함하는 삼각형으로 삼각형 AOD와 삼각형 COB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AOD와 각 COB는 막꼭지각으로 같습니다. 또 변 OA와 OC가 같고 변 OB와 OD가 같습니다. 따라서 두 삼각형은 SAS 합동이 됩니다. 대응하는 나머지 성분을 찾아보면 각 DAO와 각 BCO가 같습니다. 이 두 각은 변 AD와 변 BC에 대해 억각의 위치에 있으므로 변 AD와 BC는 평행이 됩니다. 또 각 ADO와 각 CBO도 같은데 이 두 각은 변 AB와 DC에 대해서 억각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변 AD와 BC도 마찬가지로 평행이 됩니다. 따라서 두 대변이 평행이므로 평행사변형의 정의에 따라서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문자식으로 표현하면 선분 OA와 OC가 같고 OB와 OD가 같으면 조건이죠. 평행사변형이 된다가 됩니다. 평행사변형이므로 변 AD와 BC가 평행이고 변 AB와 DC가 평행이 된다가 되어서 증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평행사변형이 되는 결정 조건이 잘 이해가 되었죠. 지금부터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의 영명제가 아니라 직접 평행사변형을 만드는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섯 번째 결정 조건을 명제로 표현하면 사각형에서 한 대변이 평행하면서 그 크기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같은 두 성분이 평행하면 그 성분이 만드는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것이죠. 이 명제는 두 가지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평행사변형이면 정의에 의해 평행이 되고 평행사변형이면 성질 2에 의해서 대변의 크기는 같으므로 두 명제를 합친 명제의 영명제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평행이고 변의 크기가 같다.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죠. 명제의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사각형 ABCD가 주어져 있을 때 두 대변 중에서 한 대변이 예를 들어서 변 AD와 변 BC가 평행이고 동시에 그 크기가 같으면 주어진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 대변이 평행이므로 나머지 대변도 평행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명제의 내용에 맞춰서 증명 방법이 바로 떠오르죠. 논리적 사고의 전개가 중요하므로 차근차근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한 대변이 평행인 것만 증명하면 되겠죠. 명제의 조건에 따라 그림처럼 한 대변이 평행이고 그 크기가 같은 사각형 A, B, C, D가 주어져 있습니다. 삼각형의 합동을 구성하기 위해 두 대각선 중에서 임의의 한 대각선, 여기선 BD를 보조선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면 두 삼각형 ABD와 삼각형 CDB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ADB와 각 CBD는 평행선 AD와 BC에 대해서 억각의 위치에 있으므로 같습니다. 그리고 대각선 BD는 공통이므로 두 삼각형은 SAS 합동이 됩니다. 대응하는 나머지 각을 찾아보면 각 ABD와 각 CDB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각은 변 AB와 변 DC에 대해서 억각의 위치에 있으므로 변 AD와 변 BC는 평행이 되어서 주어진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죠? 증명 내용을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선분 AD와 선분 BC는 조건에 의해서 같습니다. 그리고 각 ADB와 각 CBD는 증명 3에 의해서 억각이므로 같습니다. 그리고 선분 BD는 공통입니다. 따라서 삼각형 ABD와 삼각형 CDB는 SAS 합동이 됩니다. 합동해서 대응하는 각을 찾아보면 각 ABD와 각 CDB가 같습니다. 또한 CBD가 같고 그 각이 같으므로 억각의 위치에 있는 두 선분 AB와 선분 DC가 평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행사변형이다 하는 판단할 수 있고 증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죠? 이번엔 6번째 결정 조건입니다. 명제를 문장으로 표현하면 임의의 사각형에서 네 변의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면 그림처럼 임의의 사각형 ABCD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각 변의 중점 PQRS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 4개를 연결하여 사각형을 만들면 그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이므로 두 대변이 평행인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중점과 관련된 평행인 도형의 성질은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가 있습니다. 이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 임의의 대각선을 작도하여 삼각형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선 BD를 작도하여 삼각형 ABD와 삼각형 CDB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BD에선 선분 PS가 중점 연결 선분이므로 변 BD와 평행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또 삼각형 CDB에선 선분 QR이 중점 연결 선분이므로 변 BD와 평행이 됩니다. 그러면 같은 것은 같으므로 선분 PS와 QR은 평행이 됩니다. 이것으로 한 대변이 평행인 것을 증명하였는데 다른 대변이 평행인 것도 대각선 AC를 보조선으로 작도하여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사각형 ABCD와 PQRS에서 대각선 AC를 보조선으로 그리면 두 개의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고 선분 PQ와 선분 SR은 각각의 삼각형에 대해서 중점 연결 선분이므로 대각선 AC에 대해 평행이 됩니다. 따라서 변 PQ와 SR도 평행이 되므로 나머지 대변도 평행이 되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대변이 모두 평행이므로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 PQRS가 평행사변형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잘 이해가 되었나요? 이 명제는 사각형의 변의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판단을 하는 근거도 되지만 주어진 사각형으로 평행사변형을 작도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엔 7번째 결정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조건도 주어진 도형의 성질이라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주어진 사각형을 기준으로 평행사변형을 작도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내용을 명제로 표현하면 임의의 사각형의 각 꼭지점에서 대각선의 평행선을 작도하여 만든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면 임의의 사각형 ABCD가 주어져 있을 때 사각형에서 대각선 두 개를 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꼭지점에서 대각선의 평행선을 작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들 네 직선은 4개의 교점 PQRS를 만드는데 이때 교점을 연결한 사각형 PQRS가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이해가 되었나요? 사각형 PQRS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두 대변에 대해 평행선을 작도하였으므로 정의에 의해서 평행사변형이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지금까지 평행사변형의 정의를 포함하여 어떤 도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는지 조건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3가지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추면 평행사변형이 되었는데 각각의 성질은 사각형의 두 쌍의 대각이 같은 경우와 사각형의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은 경우와 사각형의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또 사각형에서 크기가 같은 한 대변이 평행인 경우에 그 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 되었습니다. 평행인 변이 크기가 같은 것이죠. 크기가 같은 변이 평행인 경우입니다. 또 임의의 사각형의 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 되었고 임의의 사각형에서 각 꼭지점에서 대각선의 평행선을 그어서 만든 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떤 도형이 평행사변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도형 문제를 해결하거나 모델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사다리꼴의 변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사다리꼴의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다리꼴의 정리는 사다리꼴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이 법칙은 삼각형의 중선 정리를 두 번 적용한 것이므로 간단히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다리꼴이 끝나면 마르모의 결정 조건과 직사각형의 성질을 살펴보고 사각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의 성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